좋아질 수가 없죠. 자, 유난 그 만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대통령 만찬 초대해서 지도부들이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신청을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답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지금 10시 48분인데 뭐 오늘 오후에라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단독 회담 가능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만나준다. 공항 올 때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쓱 지나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친밀감을 표시할 때는 그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으로 네. 툭툭 이게 있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어깨를 치죠. 어깨툭. 어깨까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상민 장관 뭐 팔도 툭툭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냥 지나가더만. 아니 한마디라도 내일 봅시다로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한마디도 안 예, 하고 예. 그냥 뭐 예. 지나가잖아요. 그 눈도 저기 추경호 대표로 가 있어요. 그렇죠. 시선이. 그리고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얘기하는 게 지금 왜 이거 흘렸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예. 이거 왜냐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의대 문제도 예. 계속 이제 이게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도 보면은 이제 검사 출신이고 계속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언론에 미리 흘리고 분위기 잡아서 수사하고 이렇게 해왔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실수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민감한 되게 별로 사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독대 신청은 그냥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끝난 다음에 발표했으면 오히려 본인도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발표해 버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체코 막 갔다 와서 막 언론 조명 받아야 되는데 모든 기자들이 독대 할 겁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체코 잘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냥 해버리면 그게 밀려서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한동훈 네. 프레임이 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동훈한테 끌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 실제로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의제까지도 상세하게 의정 갈등 뭐 등등 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유출한 거 가지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세상에 이렇게 얇게 정치하는 사람 처음 본다라고 비판을 세게 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게 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흘린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누가 권한이 더 있고 누가 뭐 주도권 갖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 집은 망해가는 집인데. 네.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뭐 주도권 다툼하는 게 그냥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동시행 관계라고 법조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 서로 그냥 목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행 항변이라는 거는 그 지연 이자도 발생 안 하고 그냥 서로 그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해결의 상태로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장기 미제 상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2차 공천 개입 국면에서 한동훈이 이준석보다는 유능함을 보여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독대 국면에서는 한동훈보다는 윤석열이 좀 더 유능한 국면으로 전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너무 미숙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법, 정치적인 행태가 아직도 특수부 검사에 때를 벗지 못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수사해서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흘려가지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여론에 뭐 장난질을 쳐가지고 뭘 얻어보겠다? 이게 안 통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너무 그 보여지는 거나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독대. 생중계, 뭐 생닭 들고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이미지 정치,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독대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망해가는 집구석에서 다 같이 밥을 먹든 독대를 하든 차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일 만찬 때도 네. 한동훈 대표 얼굴 보면 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악수할 때도 아까 현 변호사님이 잘 네.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나보다 나이도 12살, 13살 더 어린 한참 아래 후배가 자기가 검찰에서도 이 조직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실무자로 어떻게 보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제 와가지고 겸상 요구하고 네가 여당 대표 됐다고 나랑 이제 겸상하자고 달려드는 거냐. 넌 임마 독대가 아니라 넌 열대다 열대. 넌 열대를 맞아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저기 지시해놨어. 1, 2, 3, 4, 5, 6, 7, 8, 90 네. 열대 맞아야 돼. 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열대. 자존심과 열대. 고집을 건든 아. 이 독대 논란은 열대로 이거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드립 연구소가 드립이 또 뺐다. 이제 또 이게 가동이 되네. 이건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열대. 이게 왜냐하면 예. 한동훈 대표의 말이 먹히려면 본인이 당을 어느 정도 장악해서 20, 30명을 움직일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최상병 특검법,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게 만약 거부권 행사했을 때 당에서 관련표가 10표 나올까? 8표 이상 나올까?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한동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대를 신청했을 때 받으려면 내 주변에 20-30명 있어. 네. 독대 안 받아? 이거 통과될지도 몰라.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10표? 아니, 10대가 아니라 10표도 없어. 10표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안 먹혀. 주변에 한지아 대변인 말고는 안 보여요. 그 수석 대변인은 뭔 죄예요? 수석 대변인이라 매일 입장 내는데 제가 입장 보거든요. 네. 하나만한 얘기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아니라 한 표밖에 없네. 한 대로 정적 열대가 아니라 한 대로 네. 전적. 아니 근데 지금 여하튼 내일 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출구가 없어 보이고 일단 밥만 먹고 끝나는 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술도 안 잡수시니까 술도 못 먹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뭐 그냥 밥 먹고 뭐 식사 자리 편하게 했습니까? 우리도 네. 불편한 식사 자리 있을 때 덜어 가면 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입맛도 그렇죠.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식사 자리라는 거는 어떤 음식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독대 자리 뭐 거기가 갈 것도 없이 내일 만찬은 뭐 분위기가 살벌할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해 독대도 봅니다. 사실은 어렵고 만찬 분위기도 살벌할 것 같아요. 59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니 혼자 사실은 얘기하고. 내일 만찬한 이유는 하나야. 아까 말씀처럼 네. 이 특검법 다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표단속 잘 해라. 예.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짜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추경호 대표라든지 다른 추경호 의원들은 대표가 훨씬 그렇죠. 중요하네. 거기 띄워줄 거예요. 예. 그럼 자리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배치가. 중간쯤에 네. 딱 제가 보기에는 바로 마주하지 않고 네. 추경호와 사이에 한동훈 사이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앉아서 시선은 추경호 추경호 대표한테만 딱 대- 주면서 딱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분위기를 딱 이제 우리 당정 관계 문제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잘 장결해서 지난번에 왜냐면 연찬에 안 갔잖아요. 네. 거기 약간 한 구석에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혹시 이게 나를 배신하면 어떠지? 아. 이러니까 이제 표단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일은- 면에서 보면은 내일은 윤석열 특검법 입장에서는 표단속하는 날이다. 표단속한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속 좁은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간장 종지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속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내일 아마 밥 먹으러 가면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 저는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건 제가 진정성을 갖고서 컨설팅을 해주자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달립니까? 그냥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자기 정치를 하면 자기도 빛이 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위에 그러니까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2달 한 걸 보니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니까 뭐 이미 틀려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내일은 그러면 추경호 대표의 날이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또 한 번 좀 유령, 투명 인간. 투명인간 취급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일 그리고 네. 그 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거든요. 내일 대통령이 그 세 개 법안에 대해서 싹 다 거부권 행사를 한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만찬을 그렇죠. 하고 재결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표 잘 부탁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한동훈의 자리는 여전히 없는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도 안 할까요?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해야죠. 옛날처럼 치면 왜 안 하냐? 침몰하는 윤석열 호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 뭐랄까요 오물을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공이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는데 여당 대표가 반사이익도 못 가지고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되면서 둘이 같이 멸망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더 윤석열 대통령 협조하면 같이 죽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권력이라도 누려봤지. 한동훈 대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임만 우리 뭐 옛날 연대보증 쓰듯이 네. 빚만 떠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식의 지금 커플링으로 지지율이 아주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서 밥만 먹고 오겠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방금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경로했다. 경로 보도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뭐에 왜냐 대해서요? 지난번에 그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경로가 잦아들었다고 했는데 다시 경로를 한 이유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용산행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장해찬 최고와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이 용산에 갈 예정이었는데 두 사람의 용산행이 여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오늘 TV조선인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대통령께서 경로하시고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거취와 TV조선이네요.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TV조선에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이 없이 이뤄진 해당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통령이 지금 이걸로 경로하실 때인가요? 저는 이제 대통령 경로자를 들으면요, 저는 참. 격한 웃음이 나옵니다. 격소. 격소. 네, 저는 경로의 경로에 격소를 제가 보내고 싶은 게 경로가 이제 격하게 화내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격하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 뭐 경로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언제 내려오느냐 이것만 저는 시간 문제로 남아져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짚을 게 있죠. 인사 문제까지도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막 웃으셨어. 그 격소죠 격소. 격한 근데 웃음.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만나서 뭐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독대 회담 흘리는 거나 예. 본인이 이렇게 언론 그러니까. 풀이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바로 그냥 하고 똑같아. 있어요. 둘이 본인- 똑같아서 많이 싸우는 똑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참 아이고, 참. 이게 뭐 누가 어디 맞나. 가는 것 자체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언론에다 흘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예. 망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미 망조가 한참 들어왔어요. 한참 제가 볼 때. 댓글창에 진짜 격소다. 아니 저도 딱 이 기사를 보는데 예. 옛날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경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궁금이라 했는데 예. 지금은 하나도 안 궁금 안물안궁인데 예. 경로 그러니까 저 갑자기 격소가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웃기네요. 이거. 아유 경로 아니고 그 격소 완전 동의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